있을까요? 우선 잠투정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 아닙니다. 잠투정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. 없는 것이 정상이군요. 네, 아. 네, 우리 애는 뭐 잠투정이 본래 심한 아이예요. 네, 요런 건 없습니다. 아. 안녕하세요, 알전 멤버 여러분. 오늘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게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잠투정 관련해서 나눠보려고 해요. 소장님, 잠투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눠볼까요? 우선 잠투정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 아닙니다. 잠투정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. 없는 것이 정상이군요. 네, 아. 네, 우리 애는 뭐 잠투정이 본래 심한 아이예요. 네, 요런 건 없습니다. 아. 잠투정이 심하면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 거죠. 그죠? 뭐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잠이 안 오는데 자꾸 재우려고 하니까 그래서 투정을 부리는 경우가 그죠? 있을 수 있고 나중에 잠거부가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. 크네요. 네, 네. 더 많은 거는 졸리는데 자기가 어려워서 투정을 부리는 몰라서. 경우가 더 많겠죠. 그렇다고 하면 첫 번째, 잠이 안 오는데 안 오는데 오는데. 재우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까요? 제가 아이 입장이라도 참 난감한 상황일 것 같으네요. 권장량을 참고해서 아이들의 일과를 좀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 안 졸린다면 이전에 활동 시간, 뭐 낮잠 시간과 그 텀이 너무 짧은데 맞아요. 맨날 9시에 잤으니까 그 시간을 꼭 재워야 된다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거죠. 그렇죠. 애들 발달에 따라서 네, 길어져야 길어져야 되는데. 돼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일과가 좀 달라질 수 있잖아요. 낮잠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죠. 늦춰지거나 뭐 당겨지거나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매일 자는 비슷한 시간을 시간. 정해놓고 꼭 그 시간에 재우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활동량이 부족하거나 이 깨시가 짧은데 억지로 잠을 들면 저 같아도 어려울 안 잘 것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게 음. 예전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질의응답 답변을 할 때도 원령이 어릴 때 비슷한 시간에 재우세요라고 맞아요. 하잖아요. 그럼 비슷한 시간에 재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비슷한 시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시간, 2시간, 3시간 이렇게 늦어지는 거 아니거든요. 한 30분 정도. 그리고 이제 아이가 원령이 커지면 아이의 컨디션이나 활동량을 좀 보고 잠자리에 그렇죠, 들어가야 그렇죠. 되는데 그 시간에만 맞추려고 하다 보면 사실은 아기는 비슷한 시계가 아니잖아요. 비슷한 시간이 원칙인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. 그쵸. 그러니까 그날 뭐 비가 와서 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를 전혀 못 나가고 집안에만 내내 있었다. 그럼 활동량도 부족하죠. 햇빛을 많이 쬐지도 못했죠. 그렇죠. 그러면 수면 호르몬도 분비가 덜 되겠죠. 또 너무 많이 놀았다면은 너무 피곤해서 좀 더 일찍 재울 수도 있고 뭐 어쩌다 보니 그날 낮잠을 좀 많이 자버렸다. 그러면 깨시가 약간 길어질 수밖에 길어질 수 없겠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예기치 못한 일에 대해서는 좀 슬기롭게 왔다 갔다 할 수 맞다, 있어요. 유동적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또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? 아까 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뭐 어린 원령에는 당연히 활동량이 적고 수유텀이나 뭐 낮잠 텀들이 짧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큰 원령들은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길단 길죠. 말이에요. 그럴 때 뭐 활동량에 따라서 아이의 뭐 잠이 오지 않거나 아니면 너무 과각성돼서 잠을 못 자거나 하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 조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잠이 안 오는 경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감기약. 아. 감기약이 어떤 약은 아주 비몽사몽을 만들지만 어떤 약은 각성을 하게 하거든요. 그래서 보통은 어떤 약이 각성을 많이 합니까? 예를 들어서 감기가 심했을 때 쓰는 스테로이드는 각성이고요. 그렇군요. 또 콧물약 중에서도 코를 덜 막히게 하는 슈도에페드린 계열의 약은 잠을 잘 깨어있게 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렇군요. 또 기침약의 일부 성분은 잠을 깨어있게 하는 경우가 많고 아. 대신에 콧물을 덜 흘리게 하는 항히스타민제 약은 좀 졸리게 하는 경향이 많고 콧물약이면 다 졸린 건 줄 그러니까요. 알았는데 저는 지금 되게 몰랐던 소식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환경적인 것도 중요할 것 맞아요. 같아요. 아이는 자야 될 시간인데 밖에서 양육자는 TV 보고 설거지하고 시끌시끌하게 막 놀고 있으면 나도 지금 너무 놀고 싶은데 그죠. 그래서 환경적인 부분도 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 잠드는 시간은 조금 이르더라도 다 같이 조용하고 어둡게 그렇죠. 하는 분위기를 그럼요. 조성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반대로 너무 졸린데 뭐 잠을 못 자겠어서 잠투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? 사실은 그게 제일 흔하죠. 흔하죠. 네네. 잠투정하면 과각성. 뭐 이게 우리가 알고 공식처럼 있죠. 생각하는 네. 타이밍을 잘 맞춰서 재워야 되는데 재우는 타이밍을 너무 뒤로 미루었다. 특히 뭐 애가 피곤해야 잘 잘 걸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의도적으로 미룬 경우는 오히려 잠투정만 더하게 할 가능성이 높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 원령에 맞는 깨시는 어느 정도다를 조금 알면서 우리 아이가 졸릴 때 보내는 신호를 잘
잘 파악하면서 재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리고 뭐 어떤 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환경적인 부분은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에는 왜 엄마들을 자꾸 온화한 분위기에서 재우고 싶은 거예요. 이게 그런 것도 그렇고 약간 극단적인 것 같아요. 어떤 집은 너무 춥게 맞아요. 재우시는 곳이 있고 어떤 또 어떤 집은 감기 걸릴까 봐 너무 꽁꽁 싸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- 온습도 조절을 기본적으로 먼저 체크를 해서 약간은 서늘하게 해야 아이들이 좀 도움이 이제 됩니다. 쾌적한 느낌이 들잖아요. 사실 어른들도. 맞아요. 그래서 그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게 이제 있을까요? 뭐 그 수면 연관이 이게 수면 습관이 잘못 들어가지고 맞아요. 엄마가 머리를 만져줘야 된다, 엄마가 등을 쓸어줘야 된다, 뭐 손을 잡아줘야 된다, 이런 불필요한 수면 연관이 있어서 자기는 그게 있어야 있어야만 자는데 엄마가 엄마가 갑자기 살아가- 어느 날 갑자기부터 그걸 안 해줘. 이런 피곤하긴 눈물이 한데 나겠네요. 오늘 힘이었던 거죠. 어디에서 교육받았어요. 그래서 안 하기로 오늘은 한 안 거야. 할 거야. 근데 이게 만약에 그렇게 중단을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울음이 또 발생될 수도 있고 또 네. 대체품을 좀 만들어주는 게 그래서 좀 중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면의식 정말 저희 너무 강조하잖아요. 네. 수면의식 꼭 잘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. 잠투정은 사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네. 때문에 정말 아이들의 일과 잘 체크하시고 활동량 그리고 너무 오래 아이를 깨워서 너무 놀리지 않았는지 체크를 꼭 오늘 한번 해보시고 조절을 좀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정말 난 모르겠다. 사실 이거 모르잖아요.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. 이런 거는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. 그럼 알자맵에서 1대1 문의하기를 통해서 꼭 문의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육아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바라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. 꿀잠은 알잠!